자,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내년에도 60%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최초입니다, 최초. 이제 내년 종부세 관련해서는 이제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어서 급하게 토요일 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라이브를 했습니다. 박경담 기자님이 10월 20날 17시, 그러니까 오후에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년 공정시장 가액 비율 처음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유지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보유세 내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레인지가 범위가 60에서 10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80 중간에다가 놓고 이걸 약간 이제 경제 상황에 맞게끔 조금씩 조절하거든요. 이건 시행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60%로 가장 낮게 했었고, 내년에도 60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80으로 생각을 했냐면, 중간 정도 있어야지 뭔가 경제 상황에 맞게끔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강의 자료를 좀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죠. 이거 계산하는 공식이 일단 종부세는 개인별 갖고 있는 인별 합산 공시 가격을 다 더합니다. 뭐 부부 합산, 뭐 세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취득세, 양도세는 또 이제 세대 기준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종부세는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을 다 더한다. 뭐 일부 지분 조금 있는 거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공제금액 9억을 빼줍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다. 1세대 1주택 공동명의도 안 돼요. 단독명의는 12억까지 빼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바로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적용하는데 이게 60에서 100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는 60. 그리고 내년도 지금 60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유지라고 이렇게 발표만 한 거기 때문에 내년 가서 또 바뀔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좋은 소식이긴 한데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상속세 개편, 부대물림 반감이 있다. 그렇지, 그렇지. 뭔가 개편해야지. 그런데 부대물림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서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죠. 개편을 지금. 조금 더 지켜보겠다. 약간 이런 거 내용이고요. 법인세 1%포인트만 인하했는데 더 낮췄어야 된다. 그래야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기업하기도 좋고 뭐 물론 이제 반대 극부로 너무 이렇게 좀 기업하는 부자들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나온 내용만 좀 보도록 하죠. 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 60%까지 낮춘 종부세 공정시작 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려다 무산된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 나오면 이번 정권에서는 개편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냉정해져야 됩니다. 저도 좀 개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20일 기재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시작 가액 비율 60% 유지할 겁니까? 라고 이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하니 올해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됐다는 인식은 있지만 60%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면서 유지 방침을 언급했고 정부가 내년 24년 공정시작 가액 비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여기 보시면 60에서 1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공정시작 가액 비율은 종부세를 산출할 때 핵심 변수인데 당초 80%였던 공정시작 가액 비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 95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80이었는데 85, 90, 95 그리고 100 할 때 이제 바뀌었어요. 정권이. 야, 이거 100% 갔으면은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95까지 갔다가 곧바로 60으로 내려버린 거죠. 정권이 교체되면서. 왜 그러냐면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정도는 해야지 종부세 부담이 급등 직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게 현재 정부의 판단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소득세법 여기 종부세법 여기 시행령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시 가격은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계속 그 가격을 트래킹하면서 하는 거고 그 외 공제 금액, 세율 이런 것들은 종부세법 해당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소야대가 되면서 이게 법 개정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공제금액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지. 세율도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인 거죠. 그래서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이거라도 60으로 최저치로 낮춰서 좀 2020년 수준으로 돌리자. 이거였던 거죠. 자, 그러면 내년 24년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60%로 한다. 이렇게 이제 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국정감사에서. 그 야당 의원이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정부는 보유세, 특히 종부세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낮출 겁니다. 이게 메시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년 총선이 있죠.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거 결과와 상관없이 설령 세율과 이 공제금액에 있어서도 또 법 개정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해서 좀 부담을 낮출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해석은. 물론 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종부세 세율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종부세 세율을 보면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지금 여전히 중과세율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3주택 이상 모든 경우에 중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표가 10억을 넘어야 돼요. 과표가. 그러니까 여기 과표죠, 과표. 요 과표가 12억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 3주택 이상 중과 요거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요 부분을.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야당에서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요 세율 일부 바꾼 거하고 공제금액 올린 거. 이제 야당은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현재 정부는 여기 3주택 중과를 아예 없애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요 정도 절충안으로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공정시장 가격비를 60% 최저 수준으로 하겠다.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 거.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죠. 이게 밝힌 거는 처음이고 약간 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상속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높다. 라고 이제 이번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이제 질의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여당하고 정부는 이제 같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여당에서는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상속세 부담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1대1이네요. 추 부총리는 일단 공감을 했어요. 높은 거 맞다. 높은 거 맞는데 당장은 힘들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상속세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부의 대물림 아니냐, 부자 감세 아니냐, 이 반감에 이제 배교부전자. 사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도 어떤 사회적 여건도 아직 받아들일 태세가 덜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일타쌍피네. 우리나라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당신네들 국회도 지금 뭔가 여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냐면 아니 사회적 여건은 이제 국민들 정서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아니 국회에서 이거를 좀 제대로 좀 이렇게 뭔가 개편을 하든지 뭐 하려면은 관련된 연구 용역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증적인 어떤 검증이 필요하고 그냥 기분상으로 야 이거 높은 것 같습니다. 내립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세금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일타쌍피네. 국회 사회적 여건 다 안 된 거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용역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상증세 같은 경우에 일단 세율 자체도 높고 그 세율에 적용되는 과표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고가주택 기준도 좀 바뀌고 얼마 전 민주당에서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전세 좀 2주택 물리자 했는데 그 말이 맞다면 집값이 올랐으니까 관련된 그 공제금이라든지 과표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뭐 저희 어떤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려고 했었는데 결국 못했죠. 그래서 1%포인트만 인하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 인하했던 영향이 장기적으로 더 분명히 나타났을 거다. 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토로한 거죠. 제가 이제 헤드라인만 봐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지금 굉장히 좀 경기도 안 좋고 많이 힘들고 그러지만 또 어지간한 나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나쁜 편은 아니라고 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헤드라인만 봐가지고 상세 내용을 못 봐가지고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아직 이제 개정은 안 됐죠. 세법 개정은 해 나오고 아직 개정은 안 되는데 혼인 신혼부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한 거 있죠. 1억으로 새롭게 신설한 거. 이거는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이거를 부자 감세, 뭐 특권 감세라고 볼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한 거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어 밖으로 이게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지만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2년씩 총 4년입니다. 4년 동안 자식에게 물려준 결혼비용 1억까지 하는 거 1억까지. 아, 이거 좀 기자분이 조금 요거를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요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별도로 신설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년 자녀 있죠. 성년 자녀. 성년 자녀에게는 증여세를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플러스를 시킨 거예요. 1억을. 혼인 증여재산 공제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억 5천인 것이지, 요게 그냥 5천이 곧바로 1억 5천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착각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미 10년 전에, 10년 전이 아니라 이내라고 합시다. 5천을 이미 증여해 버렸어요. 이미 해버렸어. 그러면은 이번에 혼인을 한다 하더라도 1억만 하는 거예요, 1억만. 이 두 개는 별개예요, 별개. 아시겠죠? 그래서 혼인을 해야지 이거 1억 공제 받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5천이 그냥 1억 5천 늘어나가지고 계속 1억 5천씩 10년마다 받다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 표현은 잘못하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게 써놨는데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뭐 너무 부자 감세라고 볼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물꼬를 터 놔야지 그 다음에 공제 금액이라든지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뭔가 사회적인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 물꼬를 트는 거지. 여기 이것마저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저 이렇게 혜택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요. 그런데 뭐 제가 못 받는다고 해서 저희 밑에 자녀나 후손들까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공정시장 가격비를 60% 유지하는 건 보유세 내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다. 그럼 이제 나머지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 있죠. 공시가격. 요거는 이제 집값에 따라 다른 거니까 한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